가서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자, 15번째는요.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동안은요. 매일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가서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잘못 만들면 이거 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직접 가셔야 되고요. 인테리어 진행되는 동안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가셔가지고 인테리어 공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또 까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낭패가 되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체크하려면 자주 가서 점검하시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16번째는요. 콘센트를 주방에다 만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콘센트를 외부에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외부에 만들어 놓고 방수 이제 뚜껑으로 이게 덮어놓는 그런 콘센트를 구석 쪽에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꼭 써먹을 일이 생겨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서 콘센트를 빼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면 굉장히 보기도 싫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는 외부에 콘센트를 꼭 만들어주도록 해주세요. 자, 17번째. 주방의 바닥에 이제 배관을 하잖아요. 배관을 할 때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Y자 배관을 쓰는데 T자 배관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관이 90도로 꺾인 T자 배관이나 기역자 배관을 쓰면 나중에 이 배관을 뚫을 때 문제가 돼요. 그냥 이게 배관을 뚫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를 들어 막혔어요. 막혀서 어디서 뚫고 지나갈 때 이게 기역자가 돼버리면 뚫고 나가던 게 제대로 못 나가거나 이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도 원활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배관들이 Y자 배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흐름에 맞게끔 그런 배관들을 쓰셔야 돼요. T자도 물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T자가 있고 물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Y자가 있어요. 그런 배관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뚫을 때도 편하고 이물질도 처음부터 안 쌓이는 겁니다. 그거를 꼭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Y자나 T자 쓸 때 흐름이 잘 되는 그 배관이 있어요. 그걸 쓰도록 꼭 말씀하셔야 돼요. 18번째는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방의 물매를 너무 급격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완만하게 잡으면 안 되는데 물이 고이는 곳이 없도록 주방에 타일을 마감할 때, 그러니까 물매 타일 마감 전에 마지막 방수 작업이 끝나거든요. 그 방수 작업 끝났을 때 그때 물매를 잘 좀 잡아달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우리가 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할 때 그걸 잘 마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매를 잘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물매가 안 잡혀 있으면 물이 고여서 항상 질퍽질퍽거리고요. 너무 잡으면 피곤하다 말씀드렸죠 저번에. 너무 피곤합니다. 물매가 너무 심하게 잡히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경사를 이렇게 지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아니 어이가 없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러지 않도록 이거 한번 만들면 그냥 끝이에요. 끝. 이게 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방수를 다 잡아가지고 이 타일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속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 마지막 방수가 들어갔을 때 꼭 가서 확인하세요. 물매가 어떻게 잡혔는지. 지금 되게 열받는다. 자, 18번째. 우리 주방에는 대부분 다 이게 아주 조그만 주방 아니면 육가라고 그래가지고 배수 구멍이 하나 있는 게 있고 대부분 다 트렌치를 씁니다. 트렌치 이렇게 뭔가 찌꺼기가 한번 모일 수 있게 찌꺼기가 빠지면 거기 한번 고였다가 물이 빠지게 트렌치를 쓰는데 트랩보다 약간 작은 거예요. 트랩은 더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배관들이 트렌치 그 다음에 트랩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게 돼서 찌꺼기들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트렌치가요 보통 일반 철물점에서 사는 트렌치는 스텐으로 돼 있잖아요. 되게 튼튼할 것 같죠. 그게 한 6개월만 지나잖아요. 뚜껑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밟아가지고 그러면 넘어지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 트렌치 뚜껑이 안 닫혀요. 나중에 절대. 그래서 저는 이 트렌치 만들 때 주문해서 해요. 트렌치를 주물로 주문을 해요. 아주 무거운 걸로. 가격은 비싸지만 나중에를 생각하면 그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 뚜껑 자체가 이게 주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방수의 가장 큰 문제는 트렌치예요. 사실은 트렌치가 대부분 다 일어나가지고 물이 새거든요. 제대로 시공했으면 한 6개월 가나? 6개월 가고 좀 잘못 시공했으면 한 한두 달만 지나도 트렌치는 스텐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시멘이잖아요. 거기는 물이 셀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트렌치를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사해보면서 보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트렌치를 주물로 주문하고 그 주방에 맞는 사이즈의 트렌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트렌치가 타일보다 1cm 정도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타일하고 이게 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밟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cm나 0.5cm 정도는 아주 미세하게 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주방 할 때요 트렌치를 중앙에 놓지 않아요. 중앙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한쪽으로 쏠리게 트렌치를 잡아달라고 해요. 왜냐면 거기는 밟고 서 있긴 하지만 걸어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물로 만드니까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트렌치를 만들 땐 주물로 반드시 주문하시고 주방에 맞는 사이즈의 트렌치를 넣으셔야 돼요. 주방은 조그만데 트렌치 길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방이 한 5평 정도나 되면은 트렌치는 한 600 정도면 충분해요. 거기다 900짜리 막 일부러 막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더 위험 부담이 더 크죠. 왜냐면 나중에 거기가 새니까 물이. 그래서 제가 8평짜리 초밥집 할 때 20년 전에 초밥집 할 때 5년 동안 트렌치 공사를 한 5번을 한 것 같아요. 5번 더 한 것 같아요. 거기를 까고 시멘트로 바르고 또 방수하고 또 계속 물 샌다고 또 해고 또 해고 제가 이제 웬만한 그 시멘 이거 바르는 사람들만큼 해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급결이 있고 완결이 있거든요. 급결은 하루면 굳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하고 시멘 비율이 정확해야 되고 떨 수가 있어요. 완결이 좋긴 한데 천천히 굳는 게 그래도 내일 당장 장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급결로 해서 대충 바르는 거지. 그러면 또 한 일주일 있다 또 돼요. 어쨌든 항상 문제가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트렌치입니다. 그래서 트렌치를 넣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주방에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겹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배관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럴 때 밑바닥 쪽으로 구멍이 생길 수 있거든요. 주방에도 밖으로 나오는 구멍도 생길 수 있고 수도를 밖으로 뚫어거나 해서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구멍들은 모두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거나 쥐가 들어간 요인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쥐가 죽거나 하면 그 쥐 시체에서 생기는 벌레들도 있고요. 쓰레기에 생기는 벌레들이 있는데 엄청 작은 눈꽃만큼 작은 하얀 벌레들도 있어요. 그런 벌레들이 막 끼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는 그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구멍 생긴 부분들은 다 막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막아가지고 절대 벌레들이나 쥐가 들어오지 않게 잘 막으셔야 됩니다. 자, 21번째. 식기세척기나 오븐기 같은 건요, 전기를 반드시 미리 빼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업자가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저희는 뭐 빵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임의로 장사를 하잖아요. 호프집 같은 거 하게 됐는데 내가 다른 요리를 하게 돼가지고 오븐이 들어오게 됐어. 호프집이랑 오븐 잘 안 쓰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오븐이 들어올 때 전기가 따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콘센트 꼽는 게 아니에요. 오븐은 뭐 조그만 오븐인데 콘센트 꽂아 쓰지만 그것도 사실 콘센트 꽂았는데 차단기가 작으면 전체가 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기에 맞는 전기를 미리 뽑아낼 수 있게 인테리어 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셔야 돼요. 22번째 얘기입니다. 22번째 얘기 이제 다 왔습니다. 우리는 온수를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는 린나이에서 나온 이제 조그만 요만한 그 가스 온수기가 있었어요. 그게 되게 오래됐죠? 고시원 같은 데 쓰기도 하고 작은 방에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식기세척기에 이제 온수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 온수기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식기세척기용으로는 딱 맞는데 우리가 그 온수를 뽑아 쓰기엔 좀 수압도 낮아져요. 그게 그리고 물도 안 뜨거워요. 그래서 작은 식당들은 그걸 많이 썼었는데 그 기종이 단종됐습니다. 지금 안 나와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수리해서 쓰거나 부속을 이제 끼워 쓰는데 점점 없어져요. 그래도 불법입니다. 그게 왜냐면 배기를 반드시 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밖으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는데 식당들이 온수 쓰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보통 인테리어 업자들이 모르고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뭐 전기온수기 달아라 말하는데 전기온수기를 달려면요 200리터짜리는 들어가줘야 돼요. 매출이 한 달에 3천만 원 나는 집들은 전기온수기 200리터짜리 정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차가운 물밖에 못 쓰게 돼요. 60리터짜리 조그만 거 있잖아요. 카페에서 쓰는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카페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사실 카페도 사실 좀 작아요. 그거는. 왜냐면 물이 다 쓰고 나서 다시 물이 채워져서 데워지는데 전기는 확실히 약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스 온수기를 써야 되지만 또 문제가 뭐 있냐면 가스 온수기가 그 조그만 거 말고 배관이 있는 가스 온수기는 배관이 반드시 밖으로 나가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거를 안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들은 이게 배관이 밖으로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식당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엔 전기 온수기밖에 없거든요. 그럼 전기 온수기는 그냥 200리터짜리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되게 골치 아픈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딱 맞닥뜨리면 골치 아픈 문제예요. 전기 온수기 써야 돼? 가스 온수기 써야 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스 온수기 써야죠. 그런데 가스업자가 딱 오면 배관 못 나가서 이거 못 써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배관을 길게 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15m인가 10m인가 이상 못 빼게 돼 있어요. 3m인가? 하여튼 바깥쪽으로 바로 뺄 수 있게 돼야지 가스 온수기를 쓸 수 있는데 그걸 못 쓴다면 전기 온수기를 써야 되는데 전기 온수기 60리터짜리 2개 정도 이렇게 써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정도 쓰려면은 3천 정도 매출되는 곳은 최소 100리터 이상 좀 넉넉히 쓴다면 200리터 정도 써야 이게 안전하게 따뜻한 물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때 취급하시는 분들은 넉넉하게 쓰시려면 200리터나 그걸 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생각난 거 정리한 거 마지막이에요. 이게 솔루션을 드리긴 하지만 고민했는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뭐냐면 매장 인테리어 색깔을 정하잖아요. 색깔을 정할 때 파란색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옅은 파란부터 점점 파란색이 진해지잖아요. 남색에 가까우면서 약간 붉은색 또는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 가까이 있는 파란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두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색깔을 정할 때는 반드시 그 색깔표를 가지고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질 부분도 반드시 어느 부분에 어느 재질이라고 짚어주셔야 돼요. 나무인데 이런 느낌 나는 나무 있잖아요. 어디 가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느낌 나는 나무 아세요? 그러면 인테리어도 그거 알아요 이래요. 그래놓고 나무 같지 않은 나무를 갖다 박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재에 대한 재질과 색깔은 반드시 그걸 짚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 재질이 없다면 거기 가서 직접 보고 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책임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파란색이라면서요. 파란색이라고 해서 파란색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색을 했는데 이쪽에서 파란색을 안 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색깔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색깔을 정할 때는 또 페인트 칠할 때는 그날 현장 가서 보통 페인트는 할아버지나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주머니들한테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색깔인지 직접 칠해보고, 이게 또 칠하고 나면 칠은 또 마르면 또 색깔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언도 가서 직접 들으면서 색깔을 정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테리어에 대한 그 조잡스러운 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조잡스러운.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 조잡스러운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조잡스러운 것 때문에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 하면서 짜증나는 거야. 장사를 10년 내동 하면서 계속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잡스러운 거를 잘 챙기셔가지고 인테리어업자가 공사하시기 전에 이걸 다 얘기하세요. 난 이렇게 하겠다. 메모를 해서. 제가 인재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네. 문서로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문서로 넘겨주셔야 돼요. 문서로. 구두로 넘겨주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카톡으로 넘겨주셔야 되고 메일을 꼭 쓰셔야 돼요. 구두 절대 안 돼요. 이제 장사의 시작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짜증이 나거나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장사하는 내내 짜증나요.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얘기가 좀 길었지만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